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2%에서 1.1%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상추와 깻잎 등 잎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육류와 함께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영복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8배나 검출됐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놀이 용품과 야외 용품 등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28개 제품이 리콜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습니다. 올해 2.7%로 낮춰 잡았는데요.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목표를 6개월 이상 벗어나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설명에 나서는데요. 이 내용 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 그리고 기준금리 내용도 나왔는데 일단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도록 하죠. 몇 번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1년 반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머니까 좀 봐줍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작년 10월로 가봅시다. 예. 작년 10월부터 꼬박꼬박 3개월마다 네 번째 내린 겁니다. 이 정도면 대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국내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측의 신뢰도가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좀 믿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부도 내리고 각종 경제연구원에서도 내리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신뢰성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선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럼 그렇게 내렸겠느냐 몇 가지 이유를 대죠. 첫째는 중국 경제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보는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은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에 7% 성장하던 경제가 이제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상대국인데 중국이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수출이 부진하고요. 그쪽이 잘 못 되니까 그때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수출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역시 수출이 안 되면 우리 내수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김영란 법이라는 게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그거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란 법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 2.7%로 낮추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 다만 숫자는 밝히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에서 소비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맹국에서 아주 잘 아시는 브렉시트 문제. 그렇죠. 영국이 EU 탈퇴한 것은 지금 금융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고 뉴욕의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만 보면 그렇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네,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관련해서 좀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관련 내용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발언에서 이제 대내외 여건들, 이제 그중에 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말씀하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
국내적으로도 좀 안 좋다라는 점, 특히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내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요. 이번에 지금 그나마 2.7% 한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네. 전제가 뭐냐면은 이 추경, 지금 추경 예산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까지 가진 않았죠. 예. 통과는 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추경은요, 따로 무슨 세금이 덜 거쳐가지고 거기를 메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예. 순수하게 세출, 어디다 돈을 쓸 수 있는 돈만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당한 규모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네.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내렸는데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추경도 제대로 집행이 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나마 2.7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경 시점이 이제 그 국회 인증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아직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좀 타이밍 같은 것들을 만약에 못 맞추게 된다면 그 2.7%도 좀 불안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추경은요, 가령 빨리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늦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늦게 되면 다 쓰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전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전제로 했다는 것, 분명히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추경의 효과를 감안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추경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기왕 하기로 한 것이 잘 되느냐라는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주열 총재가 이제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도 이 목표치보다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비자 한국은행이 원래 물가 책임 당국인데 책임자인데 원래 물가가 뭐 2.5에서 3.5 사이면 소비자 물가가 들어가면 예. 괜찮겠다 하고 그러다가 올해부터 바꿨어요. 자,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소비자 물가 목표를 2%로 고정을 했습니다. 2%에서 위로 아래로 0.5%포인트씩 움직이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예.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물가 평균, 소비자 물가 평균이 0.9%입니다. 그러니까 1.5%가 되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0.9%로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도대체가 원인이 뭔지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또 대응은 뭔지 이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일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은 이유가 그 원유 가격 여기에서 좀 원인이 문제가 찾았던 있을 것 수 같아요.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가 내려가는 이유 중에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0.9%예요. 예. 그런데 원유 가격이 내려가서 국제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하방으로 짓누른 효과가 0.8%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거의 다 유가가 좀 담당을 했다.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뭐 그것도 뭐 분석을 했으니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자, 국제 유가를 평균을 따져요. 근데 44달러를 따졌을 때 물가가 1.4% 오를 거라고 그랬어요. 예. 40달러로 내려가니까 1.2% 오를 거라고 방향이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유가가 42달러로 올라가는데도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1.2가 아니고 1.1로 내려갈 걸 전망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한국은행 스스로도 그 분석하는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논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춰 잡았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내분기계 교란 물질이 기준치를 최고 258배나 초과한 수영복 등 28개 여름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부분 국가통합 인증 마크인 KC 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이 튜브형 물놀이 기구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나 더 나왔습니다. 어린이 수영복에 찍힌 글씨 부분에서도 같은 성분이 기준치의 258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빨거나 오랫동안 피부에 닿으면 해롭습니다. 또 허리끈이 쉽게 풀려서 질식사고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 수영복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명복 3개는 힘을 주자 버클 부위가 뜯어져서 구조 용도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물놀이용품 등 540개 제품 가운데 5.4%인 28개 제품에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안전 기준을 지켰다는 뜻인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KC마크가 붙었다고 해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C 인증 당시와 달리 각 제조사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품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장신구 같은 것들을 이제 품질 관리지 안 하고 이제 바뀜으로써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자유무역 협정 FTA가 내일 0시 정식 발효됩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죠. 자동차와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고 커피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0여 개 품목 관세가 인하됩니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 콜롬비아는 96.7%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뒤 10년 안에 없앱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안에,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용 타이어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 미용용품은 7년에서 10년, 의료기기와 비알코올 음료는 즉시 관세가 없어집니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과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뒤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확대 외 다른 효과도 기대됩니다. 콜롬비아가 중남미 국가 인구 3위 그리고 GDP 4위 국가로서 한 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FTA이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인 커피의 경우에도 54%나 되는 국내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FTA 활용 설명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짜라고 조언했고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은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요청했습니다. 포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콜롬비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면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세계 1, 2위 선사인 머스크와 MSC로 구성된 2M과 공동 운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가입 합의서입니다. 앞으로 세부 협상이나 각국의 승인 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부터 공동 운항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국내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 포켓몬고가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에 관련 글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 코리아가 국내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포켓몬고가 포함된 트윗은 지난 12일 19만 7천여 건에서 불과 하루 만에 46만 4천여 건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피트니스 기능을 특화한 블루투스 이어폰 기어 아이콘 X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기어 아이콘 X는 스마트폰과 연결선 없이 블루투스를 연동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가속 센서와 심장 박동 센서가 있어 운동 시간과 거리, 열량 소모량 등을 측정해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인천광역시 운남동에 들어서는 이 편한 세상 영종 하늘도시 견본주택이 이달 중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층 8개 동, 전용 면적 59에서 123제곱미터, 577가구로 구성되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이 93%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이 디스플레이 수출 부진과 세계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9달째 하락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ICT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줄어든 13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